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대통령께서 성남 공항에 도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우, 너무나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순방 중에도 많은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튀르키예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참배하셨습니다. 정말 혈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장에 실제 참전 용사들도 함께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생존 참전 용사 4명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이분들 외에도 국방장관, 군총사령관, 유가족들도 함께 했어요.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제 참전 기념탑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화환을 헌정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했고요.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감사를 표했고, 그중 한 분은 감사를 표하는 대통령한테, 이곳에서 뵙게 돼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더군요. 김 여사가 또 유가족과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튀르키예가 아시다시피 한국전 당시에 2만 명 넘는 병력을 파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피를 나눈 형제 국가, 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전 기념탑의 모양도 한번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닮았습니다. 참전 기념탑에 위치한 곳도 한국공원이라고 불립니다. 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 내외가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배우자들을 만났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 정상회담 때 세 가지 양해 각서를 서로 체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훈협력 양해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애우하고 그 단체 또는 후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번 튀르키예 방문 중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도착한 후 처음 소화한 일정이 튀르키예의 근대화를 완성한 국부로 평가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도 방명록에 피를 나눈 형제국가 함께 공동 번영의 길을 나아가겠다 이렇게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네, 피를 나눈 형제 국가, 그야말로 혈맹을 뜻하는데요.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였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통상 동포 간담회가 외교 행사의 일정처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에 한인 회장 등 대표 격의 인사가 이어지고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이걸 깨고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듯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교민 정책에 좀 고민이 많은데 현재 있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알 거 아니냐. 날 욕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기탄 없이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취재진도 나가지 말고 좀 기다려서 이거 다 보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덕분에 꽤 많은 분들이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잡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타운홀 미팅 하듯이 이에 대해서 다 듣고 몇몇 부분은 직접 의견도 밝히고 관계부처에게 직접 요걸 챙겨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특히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튀르키예 현지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 주로 혼인 비자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식이 있더라도 15일 이내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아. 상황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요청했었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게 비인도적 처사다. 안 그래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국을 형제 나라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비자 문제는 동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방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전체적으로 7박 12일의 순방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 참석차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이렇게 방문했죠. 모두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남반부에 위치한 신흥국하고 개도국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좀 강화되고 있고 아직 미중 갈등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서 국제 무역 질서가 좀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의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에 딱 맞는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대통령이 특히 방산, 원전, 인공지능, 보건 이런 분야에서 총 12건의 양해 각서를 맺었어요. 이것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일단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발판을 놓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취임 첫 해 정상회의가 얼추 마무리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시작해서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성과는 아마 잠시 후에 출연하실 이규현 홍보수석께서 보다 상세하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11시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그때까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에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내란 심판 정리에 어떤 타협이나 지연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배경일까요? 네, 12.3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이른바 좀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팎의 반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이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인권위에도 해당 TF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란 특검에 고발된 김용원 위원 등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고요. 또 내란 재판 사항은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비웃는 태도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김인석 총리는요. 지난 24일 TF 활동과 관련해서 절제된 조사, 적법 절차 준수, 겸손한 태도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민주공화국을 위한 어떤 행위, 조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통령이 귀국했으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대통령도 사실 이제 100일 기자회견 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왜 위헌이냐라고 반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를 좀 정리하고 민주경제 활성화라든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 성과물들을 국내 이슈가 가리는 양상이 되는 것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 귀국 후를 논의 시점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발의가 예고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질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이 12월 중 청와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